조선 중엽 김해 마을 끝자락에 빚을 짊어지고 사는 팔랑귀 박노파가 있었답니다. 산적 두목이 빚을 받으러 내려온다는 흉흉한 소문에 노파는 그만 2경시 동안 죽은 듯 보이게 하는 가사약을 먹고 말았지요. 이 기묘한 거짓 죽음은 과연 어떤 기상천외한 운명을 불러올까요? 옛날 옛적 조선 중엽 낙동강 물줄기가 비옥한 땅을 적시는 김해 고을 끝자락에 한 노파가 살고 있었답니다. 성은 박씨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팔랑귀 박노파라 불렀지요. 노파의 귀는 실로 종이장보다 얇고 가벼워 제 아무리 마을 어른의 바른 소리라도 귓등으로 흘려보내기 일쑤였으나 길거리 점쟁이가 읊조리는 허튼 소리 한마디에는 온 마음을 송두리째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놈의 얇은 귀 때문에 평생을 남의 꾀임에 넘어가 재산을 탕진하고 늙음하게는 갚을 길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지새우는 신세였지요. 박노파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대숲 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들려오는 오두막이었습니다. 흙담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속을 드러냈고 지프로 인 지붕은 성긴 틈새로 달빛이 새어 들어올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궁핍한 살림에도 노파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가난보다도 빚이었습니다. 젊은 날 아들 녀석 병구안에 좋다는 약재를 구한답시고 또 풍년이 들게 해준다는 굿을 버린답시고 점쟁이의 말만 믿고 덜컥 빌려 쓴 돈이 세월과 함께 불어나 이제는 산더미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노파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 가 실은 인근 산을 휘어잡고 있는 산적의 두목이며 그가 제 발로 산에서 내려와 빚을 받으러 온다는 흉흉한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은 살이 붓고 부풀어 산적 두목은 사람의 간을 빼어 먹는다는 둥,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안 사람을 통째로 노비로 끌고 간다는 둥,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험악한 말들로 변해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노파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험상윷은 산적의 손에 내 뼈도 못 추리겠구나. 노파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을 울음으로 지새웠습니다. 빚을 갚을 방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곧 쓰러질 듯한 오두막 한 채가 전부요. 고가는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습니다. 이렇듯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박노파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은 역시나 점쟁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노파는 마지막 남은 엽전 몇 덜을 긁어모아 용하다는 장님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점쟁이는 한참이나 뜸을 들이다가 신묘한 비책이 있다며 작은 약병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가사약 자쓰여이라. 이 약을 마시면 꼭 2경시 약 4시간 동안은 숨이 뱉고 맥이 끊어져 완연히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될 것이요. 산적 놈들이 들이닥치거든 죽은 사람 행세를 하여 위기를 넘기시오. 박노파는 점쟁이의 말을 하늘의 계시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빚을 갚을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 기이하고 위험천만한 방법에 모든 희망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을 남의 말에 휘둘려온 팔랑귀 노파다운 어리석은 결단이었습니다. 노파는 집으로 돌아와 어리숙하고 마음만 착한 며느리 월선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월선은 시어머니의 갯숙한 얼굴을 보고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노파는 월선의 손을 꼭 잡고는 비장한 목소리로 신신당부했습니다. 얘야, 월선아, 내 말을 단단히 새겨듣거라. 나는 이제부터 이 약을 마시고 잠깐 죽은 채만 할 것이다. 진짜 죽는 것이 아니니 놀라거나 슬퍼해서는 아니 된다. 노파는 약병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여 험상률은 사내들이 찾아와 나를 찾거든 이미 눈을 감았다고 숨이 끊어졌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이 관뚜껑을 열어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이것은 우리 모자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월서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영문도 모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노파는 며느리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결심한 듯 약병의 마개를 열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씁쓸한 약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노파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숨결은 신라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이윽고 가슴팍에 희미한 오르내림마저 잦아들자 곁에서 지켜보던 월선의 눈에는 시어머니가 정말로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당부가 있었지만 월선은 차갑게 식어가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만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깊은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 기묘한 거짓 죽음은 그렇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향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노파의 숨결이 완전히 빠진 것처럼 보이자 순진한 며느리 월선은 시어머니의 당부를 까맣게 잊고 서러움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비록 팔랑귀의 고집불통 시어머니였지만 월선에게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이리 갑자기 눈을 감으십니까? 월선은 차갑게 굳어가는 시어머니의 몸을 부여안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이성을 잃은 월선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거짓 죽음이라는 당부보다 죽은 이를 잘 모셔야 한다는 오랜 관습만이 가득 찼습니다. 월선은 예로부터 죽은 이의 몸에 찬바람이 스미면 그 혼이 추위에 떨게 되어 저승길을 편히 가지 못한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깊어서 다른 어떤 생각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시신을 곱게 뉘일 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가 끈적끈적한 송진을 녹이고 창고에서 기름을 잘 먹인 두꺼운 종이를 꺼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관짝의 모든 틈새를 꼼꼼하게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월선은 정성을 다해 관 뚜껑과 몸체가 맞닿는 부분에 녹인 송진을 붓고 기름 종이를 여러 겹 덧대어 붙였습니다. 혹여 작은 바람 한 줄기라도 새어 들어갈세라 손끝으로 몇 번이고 문지르고 눌러가며 틈을 메웠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고 눈물과 땀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정성을 쏟는 와중에 월선은 그만 관짝을 여닫는 경첩 쪽에 난 아주 자그마한 틈 하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겨우 드나들 만한 그 사소한 실수가 훗날 관 속에 갇힌 시어머니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월선이 마지막으로 관 뚜껑을 한 번 더 쓸어내리며 슬픔을 달래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누군가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월선이 마당으로 나가보기도 전에 험상염은 인상의 산에 대여섯이 썩은 대문을 부술듯이 밀치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서슬퍼런 칼이 번뜩였고 험악한 얼굴에는 인정사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산적들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떡 버티고 서서 월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걸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년이 박노파의 며느리렸다. 내 시어미는 어디에 있느냐? 빚을 갚지 않으려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면 당장 그 목을 비틀어 버릴 테다. 산적들은 박노파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거짓 죽음을 꾸민 것은 아닌지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월선의 가느다란 목소리를 들은 산적들은 코웃음을 치며 마루 위 관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라. 이놈의 늙은이가 죽을 때를 맞춰 죽었을 리가 없지. 필시 관 속에 숨어 우리를 속이려는 게다. 여봐라 저 관 뚜껑을 열어젖혀라. 산적들이
우르르 관으로 달려들자 월선은 혼비백산하여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관짝을 부여안고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아, 안 됩니다. 제발 그것만은 열지 마십시오. 다급해진 월선은 산적의 칼날 앞에 겁에 질려 혀가 꼬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집에 귀한 돼지가. 월선은 금쪽 같은 우리 돼지띠 시어머니라고 말하려 했으나 공포에 질려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산적 두목의 귀에는 그 띄엄띄엄한 말이 금과 돼지라는 단어로만 꽂히고 말았습니다. 죽은 시어머니를 짐승에 빗댄 불경한 말이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순진한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산적들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들은 월선의 말을 사람만 한 크기의 진짜 황금 돼지가 관 속에 들어있다는 뜻으로 단단히 오해하고 만 것입니다. 월선의 순진한 믿음이 만들어낸 작은 틈과 절박함이 낳은 어리숙한 거짓말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오해의 씨앗이 되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절박하게 외친 황금 돼지라는 말은 마른 장작 더미에 던져진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산적들의 귀에 그 말은 금은보화를 뜻하는 은어처럼 들렸고 특히 산적 두목의 귀에는 더욱 그럴싸하게 박혔습니다. 두목은 언젠가 용하다는 점쟁이에게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값진 물건은 상중성점에 두어야 그 영험한 기운을 얻어 더욱 불어나는 법이다. 점쟁이의 그 한마디는 두목의 머릿속에 미신처럼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외친 황금 돼지라는 말은 그 미신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고 두목은 관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황금 돼지라, 허허, 그것 참 재미있는 소리로구나. 산적 두목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관짝 너머의 황금빛 보물을 보고 있는 듯 이글거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관을 열어 젖혔다가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소란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박노파의 죽음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의 행적이 드러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두목은 잠시 주파나를 튕기듯 머리를 굴리더니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여봐라, 이 관을 통째로 들어라. 우리의 아지트로 가져간다. 두목의 명령이 떨어지자 산적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관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의심 대신 노골적인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맨손뿐인 월선은 관짝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저희 어머니란 말입니다. 그녀는 관 모서리를 부여잡고 뒤에서 울며 애원했지만 이미 황금 돼지의 눈이 먼 산적들에게는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썩 비키지 못할까 산적 하나가 월선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월선은 힘없이 마당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사이 산적들은 영차 하는 구령과 함께 관을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월선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달려가 산적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 했지만 산적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관은 그들의 손에 들려 속절없이 대문 밖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월선은 흙투성이가 된 채로 그 뒤를 쫓으며 울부짖었지만 무력감에 다리가 풀려 자꾸만 넘어질 뿐이었습니다. 산채로 가는 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다닐 만한 좁은 오솔길은 돌부리가 널려 있었고 경사는 금방이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가팔랐습니다. 게다가 관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산적들은 끙끙거리며 땀을 비오듯 쏟아냈습니다. 빌어먹을 늙은이 하나 들었을 뿐인데 왜 이리 무거운 게냐? 한 산적이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목은 오히려 흡족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이놈아, 그게 바로 황금의 무게이니라. 묵직할수록 좋은 것이지. 어서 힘을 내거라. 두목의 말에 산적들은 다시 기운을 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무게가 곧 자신들의 차지가 될 황금의 무게라고 여기니 힘든 줄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서로를 독려하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그들의 그릇된 욕망을 더욱 부추겼고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들의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는 월선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관이 산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 위로 무력감이라는 무거운 짐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예전에 들었던 점쟁이의 미신을 굳게 믿었기에 월선의 순진한 거짓말은 관 속에 황금이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뀌어 버렸고 비극과 희극이 뒤섞인 기묘한 행렬은 그렇게 깊은 산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는 그 시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있던 관 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노파가 마셨던 가사약의 약 기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 저릿한 느낌이 들었고 이내에 희미했던 의식이 안개 속에서 길을 찾듯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박노파는 천천히 눈을 떴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암흑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박노파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가 좁은 공간 안에서 먹먹하게 울리는 것을 느끼고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을 뻗어 사방을 더듬어 보니 차갑고 단단한 나무 판자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위도 아래도 양옆도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노파는 자신이 관 속에 갇혔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좁은 공간의 공기는 턱없이 부족했고 들이마시는 숨결마다 답답함이 명치를 짓눌렀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노파의 온몸을 뱀처럼 휘감았습니다. 사람 살려. 나 여기 있소. 누가 나 좀 꺼내주시오. 노파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두꺼운 관 뚜껑에 막혀 소리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노파는 남은 힘을 다해 관 뚜껑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앙상한 팔에 믿을 수 없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쿵쿵쿵 둔탁하고 불길한 소리가 관 밖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느라 지쳐있던 산적들 몇몇이 그 소리를 듣고는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두목, 방금 관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한 산적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다른 산적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누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부하들의 동료의 산적 두목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귀에도 분명 그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황금 돼지라는 탐욕에 눈이 먼 두목은 그 소리를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이놈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할까. 그건 이 안에 든 금괴들이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다. 우리가 이렇게 관을 흔들며 가니 황금 덩어리들이 서로 부딪히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 겁먹지 말고 걸음을 재촉해라. 두목의 호통의 산적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관을 고쳐매었습니다. 그들이 듣기엔 아무리 들어도 금속 소리가 아닌 것 같았지만 두목의 말에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걷기 시작하자 관은 더욱 심하게 유래도무했고 그럴수록 안에서 울리는 박노파의 절규와 몸부림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는 산적들에게 그저 황금이 내는 기분 좋은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편 관 안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점점 희박해져 박노파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내려앉았고 뚜껑을 두드리던 팔의 힘도 점차 빠져나갔습니다. 아, 이대로 죽는구나. 노파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가느다란 바람 한 줄기가 노파의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선이 미쳐 막지 못했던 경첩 쪽에 아주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신락 같은 바람 덕분에 박노파는 완전히 숨이 끊기지 않고 그저 깊은 혼미 상태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소한 실수가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의 목숨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동아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노파가 갇힌 관 속에서 숨쉴 공기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살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으로 관 뚜껑을 필사적으로 두드렸지만 그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은 바깥의 산적들에게는 황금에 대한 욕망을 더욱 키우는 소리로 변질되어 버린 채 기이한 행렬은 산적들의 아지트를 향해 쉼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산적들은 자신들의 소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아지트는 산중턱의 거대한 바위 뒤에 숨겨진 굴이었습니다. 입구는 탯덩굴로 가려져 있어 아는 사람이 아니면 찾기 힘든 은밀한 장소였지요. 산적들은 숨을 헐떡이며 조심스럽게 관을 굴 안쪽 평평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토록 고대하던 황금 돼지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흥분과 기대로 번들거렸습니다. 자, 어서 열어보자. 두목의 말에 산적들은 칼을 뽑아들고 관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관 뚜껑은 단단히 굳어버린 송진과 여러 겹의 기름종이 때문에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산적들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붙은 송진을 칼끝으로 하나둘씩 낑낑거리며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땀을 흘리며 송진을 긁어내는 동안 관 안의 공기는 더욱 희박해져 박노파의 의식은 거의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경첩 틈새로 들어오던 신락 같은 공기가 그녀를 완전한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았습니다. 월선의 사소한 실수가 박노파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적들이 끙끙대며 관뚜껑을 비트는 사이 뚜껑에 마침내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작은 틈으로 바깥의 서늘한 공기와 희미한 횃불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찰나의 자극이 꺼져가던 박노파의 마지막 생존 본능을 세차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점쟁이가 말했던 2경시가 지나 가사약의 약 기운이 완전히 풀리며 정신이 번쩍 돌아온 것입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관 뚜껑이 한쪽으로 벌어졌습니다. 가사약의 약 기운이 덜 풀린 탓에 박노파의 관절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끼익,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기괴한 소리와 함께 노파는 허리를 굽히지 않은 채 통나무처럼 상반신을 직각으로 벌떡 일으켰습니다. 희번덕거리는 눈동자와 파랗게 질린 얼굴, 그리고 관절이 꺾이는 소리는 영락없는 강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꽉 막혔던 목에서 터져 나온 소리는 쉰 목소리로 길게 끌리는 히익 하는 기괴한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탐욕에 사로잡힌 산적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죽여 라는 섬뜩한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산적들은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횃불 아래 관 속에서 일어난 것은 황금 돼지가 아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앙상한 손, 빗기 하나 없이 파랗게 뜬 얼굴, 허공을 향해 뻣뻣하게 뻗은 굳은 팔. 게다가 굴벽에 일렁이는 횃불 그림자가 박노파의 기괴한 모습과 겹쳐지자 마치 거대한 귀신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적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진짜 귀신이 나타났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월선이 겨우 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산적들을 뒤쫓아 험한 산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굴 안을 들여다본 월선은 관에서 벌떡 일어난 시어머니를 보고는 반가움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어리숙한 월선은 산적들이 황금 돼지 귀신이라 비명 지르는 것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덩달아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금쪽 같은 돼지띠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어머니. 하지만 그 소리는 산적들에게 황금 돼지가 너희를 잡으러 왔다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월선의 이 한마디는 산적들의 공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앞서 심어졌던 황금돼지라는 오해와 상중의 물건이 영을 얻는다는 산적 두목의 미신이 정확하게 맞물리며 그들의 공포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월선이 외친 황금돼지가 살아났다는 말은 산적 두목의 미신에 정확히 부합하였기에 그들은 이를 탐욕에 대한 귀신의 보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약기운에서 깨어난 박노파의 기괴한 모습은 그들의 공포심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황금돼지가 살아났다고? 월선의 외침은 산적 두목에게 저승사자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상중의 영을 얻는다던 점쟁이의 말이 이런 끔찍한 뜻이었단 말인가. 황금이 귀신이 되어 자신들을 벌하러 살아났다고 완전히 믿어버린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끄아악, 귀신이다. 황금이 귀신이 되어 우리를 잡으러 왔다. 이성을 잃은 산적들은 그들의 소굴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놈은 들고 있던 칼을 내던지고 어떤 놈은 힘들게 짊어지고 온 창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보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끔찍한 귀신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밀치고 밟으며 굴의 반대편에 있는 작은 뒷문으로 줄다름질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라, 내가 먼저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굴 안은 비명과 아우성으로 가득 찼고 좁은 뒷문으로 한꺼번에 몰려든 산적들은 엉겨붙어 넘어지고 뒹굴었습니다. 허겁지겁 굴 밖으로 빠져나온 놈들은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어두운 산비탈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눈이 먼 그들의 발밑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자갈과 억센 가시덤불이 엉킨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고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놈은 굴러떨어지다 바위에 부딪혀 팔이 부러졌고 또 어떤 놈은 발을 헛디뎌 다리를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비명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는 자신들의 소굴로 돌아올 수 없는 신세가 되어 평생 남의 것을 탐하며 저지른 탐욕스러운 죄과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던 보물들은 모두 굴 안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던 박노파는 차츰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눈앞에 아수라장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지자 노파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굴 안에는 산적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며 남겨놓고 간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은상자와 고운 빛깔의 비단 보따리, 그리고 온갖 쇠붙이로 만든 값진 보물들이 횃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굴 입구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이었습니다. 박노파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월선아, 내 아가야.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고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시어머니의 팔랑귀와 순진한 며느리의 어리숙함, 그리고 산적들의 해괴한 오해가 뒤엉켜 빚어낸 기막힌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박노파와 월선은 빚더미에서 벗어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으니 이야말로 재앙 속에서 복이 피어난 셈이었습니다. 산적들이 눈앞에 기이한 현상과 월선의 외침을 황금이 살아난 보응이라 여기며 미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집착하던 탐욕스러운 보물들을 모두 버려둔 채 혼비백산하여 도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복은 고스란히 두 모자에게로 굴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일이 있은 까닭에 박노파와 며느리 월선의 삶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산적들이 남기고 간 재물 덕분에 두 사람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청산하고도 남아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박노파는 더 이상 점쟁이의 말을 미지 않았고 대신 어질고 현명한 며느리 월선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산적들의 아지트였던 그 기묘한 굴은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황금 돼지굴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재앙이 복으로 변하고 어리석음이 기묘한 행운을 불러온 그 전설적인 장소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 굴에 들어가면 복을 얻는다 하였고 어떤 이는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는다 하였지요.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김해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흥미로운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들 때면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황금 돼지와 팔랑귀 노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도 그 구립구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나와 마치 오래전 그날의 기막힌 소동을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세상사 세옹지마라더니 평생을 남의 말에 속아온 노파의 팔랑귀가 도리어 목숨을 구하고 며느리의 어리숙한 말실수가 도적대를 물리쳤으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복과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 그 자리가 뒤바뀐다는 것을 저 황금 돼지굴은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